안녕하세요. 보라아빠TV의 보라아빠입니다. 뉴스의 숨은 의미를 알아보는 보라아빠TV의 세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깬 한국은행 금리 인하, 그 이면에 함축된 의미와 더불어 시장의 반응,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같이 유추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기 그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해보는데요. 그 아무런 화면도 없이 워드로만 그 화면이 구성돼 있어서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요. 다양한 포맷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탕 배경이 되는 것들이 저작권에 그 침해가 안 되면서 어떤 배경을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도 차차 구상을 해서 좀 더 갈수록 나아지는 보라아빠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가장 큰 그 시장의 의미 이제 내일 어저께가 됐네요. 지금 제가 새벽 시간이라서요. 그 어제 가장 큰 이슈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였습니다. 7월 19일 지금 현재가 7월 19일, 그러니까 7월 18일에 한국은행 금리가 기습적으로 단행됐고요. 시장의 예상, 채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70% 이상이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언론에서 뭐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맞췄습니다. 저는 7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미 방송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7월 10일, 11일 이때 올린 방송이고요. 거기에 뭐 그 러시아 불화수소 뭐 공급 제한과 인프리아라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회사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다뤘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그 방송에서 제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맞았죠. 일단 이 소식을 전하는 현장에서 직접 금리 인하를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에도 당황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저도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그 화면은 없었고요. 이제 그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앵커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시장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컨센서스는 이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해석해보면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미국 연준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한 경우가 없다라는 점, 선례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지금 워낙 약세 흐름을 강화하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를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죠. 자산들을요. 부동산, 뭐 증시, 돈이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전 방송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보기 좋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친 이유는 7월 미국 금리 인하 시장 예상 확률이 100%에 이를 정도로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안 되면 만약에 8월에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뭐 워낙 약세라던가 뭐 이런 흐름에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7월 예상 그 미국 금리 인하 할 확률이 100%에 이를 정도니까 최소한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거죠. 네, 두 번째로 7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 약세 흐름은 7월 지금 이제 저희에 이어서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달러의 약세지 않겠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그거는 선반영돼서 서로 희석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 흐름은
외환에 대한 원화 약세에 대한 한국은행의 걱정은 좀 이제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앞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냄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진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죠. 뭐 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지만 일단은 뭐 이제 뭐 대출과 금리라는 뭐 두 가지 중에 일단은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막았고 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야 금리가 낮춰지는 것도 이제 그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이에요. 하지만 뭐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안 되면은 사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위는 상단은 막히고 주식으로 치면 하단은 열려 있지만 지금 하락에 대한 트리거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하락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 하락에 대한 예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단의 한계로 인해 반영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되는 금리 인하 카드를 조기에 사용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 뭐 얘기는 일본 경제보복으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결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랑 똑같죠. 뭐 트럼프가 중국 미중 무역 협상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런 걸 얘기했던 거랑 지금의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 이유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이 네 번째 요소가 채권 전문가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요소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쪽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부분 아무래도 반영하는 게 좀 보수적이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제가 보면 이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우리 시장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그거에서 이제 숨어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내면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인 거죠.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던 오늘 우리 시장은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반적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과는 달랐죠. 아무리 단기적이라고 해도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가 있긴 한데요. 8월 금리 인하라는 시장의 예상을 시장에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습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영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화 약세, 증시 강세의 흐름이 합리적이지만 시장은 한국은행 발표 직후만 급반등했다가 이후 하락 마감했고요. 뭐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서 그 이후에 올랐다 내렸다 뭐 지지부진하다가 하락했고요. 원화 역시 발표 직후 급등, 원화 약세 쪽으로 갔다가 이후 하락 급락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기본적인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과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의 시장 장악력 부족. 두 번째, 금리 인하 이면에 숨은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세 번째, 일본발 위기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전의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일본발 위기, 즉 결국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는 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에 대한 한국은행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뭐 금리나 이면의 수명 경제 성장률 둔화 이런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뭐 언론들에서도 뭐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한국은행의 시장 장악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물론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움직임으로 이제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당장 그 어저께가 18일이 일본 강제징용 배상 중재의 답변실 당일이었고, 그리고 뭐 자정까지 답변을 달라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일본이 정말 바로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할 수도 있지, 반영할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바로 반영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리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답변 그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재료에서는 이 일본 강제징용 배상 중재의 답변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당장 뭐 내일의 보복이나 뭐 내일 뭐 어떤 담화가 나온다고 하죠. 그 부분이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습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한국은의 말과 행동에 힘이 있다면 반영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그것도 못 넘을 정도라면 사실 한국은행이 장악력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굳이나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지금 소통을 하고, 뭐 저번에 소통을 못했어도 언론을 통해서나 뭐 코멘트를 통해서 흘리고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중간중간 반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결과적인 부분이라서 좀 제가 보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반영이 단기적으로 안 됐다는 점이 제가 아쉬워서 지금 그런 거긴 하지만, 오히려 소통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중간중간 언론 플레이라도 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드러난 점이 한국은행의 말과 행동이 시장에 힘이 없다는 거죠. 영향력이요. 뭐 없진 않겠지만 적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반대로 미국 연준의 말과 행동은 그 한 동작 한 동작,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이걸 지금 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 하나가 빠지고 단어 하나가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가지냐, 이게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 거다, 이제 태세를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하고 시장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행의 말과 행동은 지금 기습적이라는 극적인 효과까지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마저 단기적인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현실을 반영하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이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반영되는 순위를 가상해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1위가 대변수, 2위가 외환, FX 시장, 3위가 기업 실적, 4위가 정부 정책 정도로 보면은 4순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밀리는 것밖에 안 되죠. 대외 변수라고 치면 일본, 지금 이 대외 변수라고 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의 지금 시장 반영이 이해가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본 거고, 그 부분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 전쟁 등 높은 파고를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부족할진 몰라도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다소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이 한국은행의 정책적 효과, 금리 인하 정책적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게 된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한국은행에 관련된 분들이라던가, 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너가 그거에 대해서 뭘 알고 짓거리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이라도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이에 대해 개별적인 토론 역시 환영하고요. 더 좋은 의견,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보라아빠 TV에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라아빠 TV의 보라아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